네,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네, 이번 방송은 좀 독특한 종목 선정과 접근 방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한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해요. 일단은 이제 뭐 상장사가 자사주를 취득을 하려면 신탁 계약을 통해서 진행을 하던가 아니면은 뭐 본인이 뭐 직접 취득하는 경우 하여튼 두 가지라고 볼 수가 있겠고 하여튼 자기 주식을 사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제한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고 또 거래소에 해당 뭐 수량을 미리 이야기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한데 그러한 측면에서 이런 내용들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렇게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자사주 신청 내역 공시로 이렇게 매수를 할 거다라고 좀 나와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코스닥, 코스피 이렇게 있고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요 내용이 물론 신청 수량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해당 거래량을 고려해서 진행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평소 거래량 대비해서 많은 경우 어느 정도 과한 경우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어쨌든 이러한 부분이 주가를 이제 위로 매수가 들어온다면 사는데 그 주가를 올리는데 역할을 할 것이고 또 밑으로 깔아놓고 떨어지는 거 받아먹는다면 주가에 떨어지는 것에 하방 그 지지를 받쳐주는 역할을 한다 할 수가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게 대단하게 큰 물량으로서 뭐 진행되는 거 아니라고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얼마나 영향을 줄 수 있을지는 물론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느 정도 확실한 뭔가 들어올 매수가 체결된 거래가 있는 종목들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와 있고 그래서 이렇게 좀 어떻게 특히나 또 호가 시기가 매매 거래 시간 중이면 또 굉장히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거래 시간 해당 정규장에서 진행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오늘 이제 자사주 신청을 많이 한 자사주 취득을 많이 하기로 한 이제 미래에셋 대우라든지 뭐 라겐락 정도를 좀 살펴보도록 하고 또 추가로 이제 코스닥에서는 서울반도체 정도 같이 좀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죠. 일단 미래에셋 대우부터 보도록 하면 일단 뭐 금요일날 기본적으로 종목들이 지수 상황에 따라서 거의 다 차트를 무너뜨렸습니다. 별로 차트를 다 이쁘게 만들어 놓은 상황들은 아니에요. 그리고 미래에셋 대우 같은 경우는 이 양봉을 다 덮어버리는 음봉이 좀 발생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런 가운데 이제 미래에셋 같은 경우 잠정 실적을 이미 발표한 가운데 어쨌든 지금 그러한 실적에 대한 부분으로 어느 정도 밀림이 나온 후에 다시 재부가 되면서 움직일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여기 거래량이 꽤 많기 때문에 요 80만 주 정도 들어오는 게 뭔 의미가 있겠냐라고도 볼 수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의미를 좀 부여할 수가 있지 않나라고 볼 수가 있겠고 여기 보시면 수량적으로 거래량 여기 보시면 외국인 순으로는 이제 40만 주, 기관은 이제 20만 주 이렇게 흐름이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80만 주가 거래량 대비해서 그렇게 미미할지도 모르지만 어떻게 보면 영향력이 그렇게 무시할 수 있는 영향력의 그 물량 자체는 아니다라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여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밑으로 튕겨 밀려지는 과정 속에서 이제 지수 영향을 받아서 밀려진다면 그럴 때 분할로 잡아 들어간다면 업종이 이제 어떻게 보면 대표 종목이기도 하잖아. 그럴 때 튕겨지면 수익을 또 챙길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락앤락 같은 경우는 최근에 조금 화려하게 움직였고 잠정 실적에 대한 부분도 발표를 했는데 지금 이렇게 움직였다가 뭐 한 차례 움직이고 지금 어떻게 보면 이 갭 구간이에요. 갭 구간에서 뭐 여기 하단에서 또 지지를 받기도 했는데 지금 기관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또 외국인 매도도 그렇게 많은 종목이 아닙니다. 현재 물론 거래량이 많지 않다는 것도 생각을 해보긴 해야겠지만 외국인이 이런 식으로 팔고 기관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 체크해 볼 수가 있겠고 지금 어떻게 보면 뭐 금요일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 목요일도 그렇고 외국인 기관 뭐 최근에 뭐 기관 같은 경우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매수하고 뭐 항상 매도하긴 하지만 이 목요일과 금요일에 우리 증시를 끌어내린 건 사실상 외국인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관이 특히나 뭐 매수가 들어오고 외국인 매도가 그렇게 많지 않은 락앤락에 대해서 뭐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그리고 금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동시호가에서 어 특정 외국계 증권사가 굉장히 뭐 시총 상위 종목들을 던지는 흐름들이 나왔었고 동시호가에서 한 5천억 정도 매도를 친
하루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기관은 오히려 몇천억 받아내는 그런 흐름이 나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기관이 계속 마이너스 잡히고는 있어도 외국인의 어느 정도 매도를 조금은 방어는 해주고 있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어쨌든 기관이 좀 좋아하는 종목에 조금 주목을 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라고도 조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이거 같은 경우 요 갭라인 이탈한다면, 만약에 이탈한다면, 이탈해서 밀려 내려온다면 결국에는 요 라인에서 다시 요 라인 및 11,000원 라인 및 22 이동평균선을 중요하게 봐야 될 거 아닌가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 반도체를 보면, 서울 반도체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고, 뭐 코스닥 차트랑 거의 똑같죠. 지수 차트랑 거의 비슷하고, 뭐 업종 차트를 보면 뭐 거의 비슷한데 약간 차이가 있긴 한데 하죠. 여기 위에서만. 그리고 살짝 더 밀렸다는 거, 62 이동평균 지지 못 받고 이런 식으로 요 부분이 좀 다른 거, 여기 부분과 여기 부분, 하여튼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일단은 이제 결국에는 서울 반도체는 이제 지수랑 같이 흘러가는 흐름이 나올 거고 보시면 시가총액이 1조가 넘는 종목이에요. 코스닥 150에도 해당하는 종목이고, 대형주로서 코스닥에 속하는 뭐 대형주로서 결국에는 얘가 좀 잘 가야 코스닥도 어느 정도 방어가 될 것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결국에는 지금 얘 같은 경우는 개별적으로 여기서 한번 지지를 받고 움직였기 때문에, 여기 뭐 이탈했다가 움직이고 여기 깼어요 다시. 그렇기 때문에 요 지지력을 빨리 회복을 하면서 62 이동평균선 지지를 해주던가, 아니면 120 이동평 밀렸다가 움직이는 흐름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신규 접근자 입장에서 본다면 그냥 요 120 이동평선 이 따라올 것까지 고려하면서 한 15,000원 라인 내지 밑에서 내지 요 근처에서부터 분할 매수 관점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볼 수 있는 종목, 서울 반도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또 더 볼 거가 있을까요? 어, 디오 요거는 이제 4만 주 정도인데, 디오도 하나 보죠. 디오 요즘에 비슷한 업종의 한 종목이 또 강하기도 했었으니까 얘도 디오도 강하긴 했었죠. 그리고 계속 이런 식으로 뭐 진행이 되고 있어요. 디오 같은 경우는 이게 임플란트 관련 종목을 굉장히 기관이 좋아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도 잠정 실적을 일단 발표한 상태고, 실적 같은 경우 이제 잠정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제 19년 대비 2020년이 줄어들긴 했지만 어쨌든 플러스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기관이 이런 식으로 매수가 들어왔다라는 거 체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를 보실 때는 근데 가급적이면 같은 업종 오스템 임플란트랑 좀 같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약간 모양은 지금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좀 흐름이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오스템은 임플란트를 좀 모았다가 한 번에 이렇게 치면서 움직였다면, 좀 힘을 모았다가 한 번에 치면서 움직였다면, 디오는 조금 쪼개지면서 이렇게 움직인 거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제 여기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돼서 위로 갈지 밑으로 밀릴지를 좀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있고, 요 라인, 요 37,000원 라인이 이탈이 없는 선에서 웬만하면 이탈한 다음에 다시 보는 것도 괜찮겠죠. 10일 이동평균선 밑에 근처에서 잡는 것도 괜찮을 거고, 만약 보유자라면 이 37,000원 이탈 없는 선에서만 어떻게 보면 보유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안전하게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도 좀 생각이 되는 종목 디오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신선한 종목 선정 관련 뭐 접근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봤고, 그에 관련돼서 오늘 몇 종목 좀 살펴봤는데, 하여튼 지금 뭐 결국에는 지금 시장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조정이 이제 뭐 진행이 된 부분이고, 지금 어떻게 보면 기간 조정 사이에서의 뭐 가격 조정이 조금 금요일 같은 경우 세게 나왔다고도 표현할 수가 있고, 게임스탑의 나비 효과다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좀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시장에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레버리지 사용을 했을 때의 피해가 많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레버리지 사용은 지양을 하시고 안 하시는 게 좀 좋다라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지금 그렇게 항상 어떻게 보면 레버리지 사용이 으로 인해서 이제 뭐 계좌가 망가지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금 위주의 투자를 진행을 하셔야지, 조금 뭐 지수에 따라서 종목 전체가 흔들리더라도 조금 더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갖고 매매를 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고, 이상 박준호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